네, 지금 보신 영상처럼 노무현의 친구에서 광화문 대통령으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 오늘 취임 첫날입니다. 10년 만에 청와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개광교수, 이남희 정치부 차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운명이란 책을 쓰면서 정치권의 로크를 시작했던 문재인 대통령. 정말 운명적으로 대통령 당선됐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남희 차장.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 몇 가지 좀 운명적인 이야기들이 좀 있죠? 정말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걸어온 길을 한번 쫙 짚어봤는데 어쩌면은 흥남 쳤을 때부터 아버지가 그 흥남에서 거제로 내려왔을 때부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한국에서의 삶이 시작되는데 저는 저 역사적인 순간 중에서도 결국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있게 한 것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본인이 그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이 1982년에 동업을 하면서 법무부의 부산을 만들고 네. 쭉 동지로 이어오다가 청와대까지 들어가서 뭐 민정수석, 비서실장 다양한 역할을 했는데 한사코 정치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정말 정권 교체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결심이 바뀌면서 또 정치에 뛰어들게 되고 대통령까지 이르게 되는데 결국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을 있게 한 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탄핵 과정을 또 떠올리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그 당시 이제 히말라야로 트레킹을 가서 모든 연락을 다 두절하고 히말라야로 떠났는데 사실상 외신에 있는 기사를 보고서는 깜짝 놀라서 급거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과정 속에서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었던 그 모습도 문재인 그 당시의 수석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거고 또 결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그 굉장히 비극적인 장면 속에서 문재인 장례위원장의 모습 그 당시 아마 백원우 의원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문했을 당시에 소리 지르는 모습들을 제지하면서 가서 정중하게 사과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정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문재인 그 당시에 제야 인사로 있었던 인물을 결과론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에서 새롭게 개혁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의 인물로 다시 한번 끄집어낼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김정숙 여사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가장 적극적인 퍼스트 레이디가 될 거라 이런 평가도 받고 있다면서요. 보면은 이번에도 호남특보라는 별명이 생겼잖아요. 네. 문재인 후보 사실 호남에서 반문정서 있다가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거의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정말 김정숙 여사가 광주에 내려가서 목욕탕도 가고 정말 경로당 또 여러 가지 식당에서 다니면서 봉사도 하면서 설득을 샅샅이 훑으면서 정말 호남 민심을 다졌고요. 김정숙 여사가 책을 내기도 했었어요. 이제 본인 얘기를 담은 이런 얘기를 좀 살짝 소개해드리면요. 나는 남편 뒤에서 꽃만 들고 서 있고 싶지는 않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남편을 도울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책 제목이 어쩌면 퍼스트 레이디네요. 네, 진짜 퍼스트 레이디가 됐잖아요. 네, 이게 좀 예전에 나온 책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아내가 단짠단짠이다. 달고 짜다의 주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호남 갔다 와서는 어르신들 얘기를 아주 또 질책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힘들어했을 때는 여보 와인 한 잔해 하면서 또 와인을 기울이면서 위로하기도 하고 그렇게 쓴소리 또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말 달고 짠 맛을 오가면서 이렇게 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퍼스트 레이디가 되지 않을까. 정치권에서도 이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도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저께까지만 해도 후보였고 후보에서 당선인을 거쳐갖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단 한 만 하루 동안에 엄청난 롤러코스터 같은 굉장히 바쁜 삶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있는 취임식의 선서라든지 현충원에 참배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에서는 약간의 좀 긴장된 모습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김정숙 여사 같은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영분의 표정에서는 사실 긴장된 모습보다는 옆에서 긴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제인 씨라고 부르게 되는데 네. 제인 씨의 긴장을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또 이제 국회에서 나와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을 때는 지지자들이 향해서 엄지척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굉장히 유쾌한 정숙 씨라는 별명이 그대로 들어맞는 것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과거에 몇 년 동안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영부인이 없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따라서 중국에 이제 펑리위안 여사가 왔을 때도 영부인이 맞아야 되는 부분들을 결국은 그 당시에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수석이 맞이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이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난맥 상황 속에서 영부인의 정치적 역량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들이 있을 거거든요.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모습들이 있긴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펑리위안 중국의 이제 영부인이
그 군에서 노래를 했잖아요. 이 김정숙 여사가 경희대 성악가 출신이라 한중간의 정상회담 때는 노래를 잘하는 두 영부인의 만남이 예상될 수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경희대 성악가 출신이다 보니까 선거 과정에서도 문재인 후보에 대한 엄청난 도움이 됐었는데 특히나 이제 호남특보라는 별명이 있었던 것처럼 호남 지역에서 반문 정서를 녹아내리게 하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는 이 김정숙 여사의 노래 한 곡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친근하게 어찌 보면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가 전국 노래자랑으로 지역마다 지역 색채에 맞는 노래를 부르면서 유권자들의 환심을 샀다라면은 주말마다 내려가서 호남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이 구성진 노래 한 곡조를 뽑아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이번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큰 기여를 했다 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이는 저 모습도 그렇지만 저건 희망의 나라라는 우리에게 가곡인데 이른바 흔히 말하는 이제 전통가요, 뽕짝이라 부르는 노래도 굉장히 구성지게 불러서 네. 점잖겠다 하는 생각만큼은 이제 벗어 던지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희망의 나라로라는 가곡을 정말 성악가 전공답게 부르고 있지만은 또 광주나 여러 곳 가면서 노래교실 이런 데 가서는 동배 아가씨나 트로트 가요를 부르는 모습도 많이 봤는데 춤도 잘 추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지지자들과 함께 박수치고 또 젊은 친구들과는 또 호흡하면서 춤도 추고 다양한 또 레파토리를 소화할 수 있어서 나중에 정말 그 퍼니한 여사 만날 때 또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두 사람 러브 스토리는 이미 유명한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한 자리에서 재산 목록 1호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군대 있을 때 편지 많이 받고요. 시도 받고. 아직도 갖고 있어요. 자산 목록 1호예요. 아, 이거 참 땀나네요. 우리 처음 만난 날 법대 축제에서 만난 당신 참 해맑았습니다. 늘 바빴던 남편을 잘 챙겨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다행입니다. 두 사람을 만난 건 법대 축제, 경희대 법대 축제에서 만났다 그거군요. 그렇죠. 뭐 아는 오빠의 친구라고 해서 굉장히 잘생긴 그 선배가 있다 그래갖고 만났다라는 건데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젊은 시절 경희대학교 학생의 시절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정말 미남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희대 성악과 후배였던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소위 말한 한눈에 반할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건데. 이 사진이군요. 그렇죠.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커플로 볼 수 있고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무거운 책무를 짊어지게 한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경희대에서 연애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경희대학교에서는 경희대학교 최초의 대통령이 탄생하기도 했지만 경희대학교 최초의 CC 커플이 탄생했다고 학교 캠퍼스가 한짝 들뜬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두 분을 얘기할 때는 결국은 서로 끌릴 수 있었던 것이 성격이 굉장히 상호봉환적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 취재해보면은 한결같이 욕해도 돼요 이러면서 재미는 참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좀 고지식한 측면도 있고 예. 그런 편인데 보면은 굉장히 그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감성적이고 좀 더 대중들과 친화적이고 교감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어떤 좀 문재인 대통령이 부족한 부분을 김정숙 여사가 좀 더 메워주면서 서로 좀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네. 재미가 없다는 게 사실 노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할 때 내가 아는 최고의 원칙주의자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성격이 다 반영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좌우명이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스타일에서도 이런 원칙들이 얼마나 반영될 것인가가 궁금한 대목이긴 한데요. 과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을 대상으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봉화대군이라는 표현, 뭐 영일대군이라는 표현 등등으로 인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인척 비리들이 사실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끊이지 않았던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이 몇 명이었지? 뭐 가족 중에 특별하게 눈에 띄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아들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형제적인 측면에서 크게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그 동생에 대한 일화가 굉장히 좀 널리 전해지는 측면들이 있는 건데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 그 당시 이제 비서실장으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동생이 원양어선의 선장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외를 돌아다니는 선장의 업무가 아니라 이제 내근 근무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죠. 회사에서 일방적인 뭐 나름대로 조치라고 하지만 그 당시 이제 문재인 실장이 전화를 걸어서 내가 회사에 도움 줄 일이 없으니까 당장 다시 외국으로 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일화들이 전해지는 겁니다. 배를 타고 있었는데 이제 육상 근무를 시키니까 네, 이게 이제 뭔가의 특혜를 회사의 특혜를 바라고서는 주는 것처럼 했던 그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 당시 문재인 실장이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회사에 도움 줄 일이 없으니까 당장
내근 근무를 하지 말고 외국으로 다시 나가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게 다시 나갔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라 결과론적으로 경희대 동문이기도 한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을 봤을 때는 학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동문 사회를 어느 정도 좀 챙겨주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는 고소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소망교회 뭐 이런 인맥들이 있었는데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최초로 배출한 대통령이 됐는데 측근에 대한 인사들을 그러니까 본인이 세운 원칙들을 지켜나간다라면은 이러한 부분들에서 자유롭게 정말 실력과 그런 능력을 겸비한 인사들을 제대로 인선할 수 있는 것인가를 지켜보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주의자인 면모 중에 하나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 고등학교 후배다, 내 네. 동양 후배다, 내 대학 후배다 해서 뭐 봐주고 뭐 배려하고 뭐 그런 게 없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경남고 동기들을 또 취재하기도 했었는데 몇 분들은 네. 정말 그 노무현 정부 청와대 시절에 정말 민정수석하던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많이 했는데 전화를 거의 받지 않았다. 보통 민원선 청탁 같은 것이 들어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동문회도 부산 동문회도 잘 가지 않고 네. 전화까지 잘 안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복수로 증언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표의 인사입니다. 그리고 항상 문재인 전 대표의 대통령의 네. 바로 비선 실세로 꼽히는 분들이 삼철 이른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캠프에서 부실장을 하기도 했고 전해철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데 딱 한 분이 있습니다. 이호철 전 민정수석인데 이호철 수석이 바로 투표를 하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그 삼철에 대해서 꼭 너무 죄인처럼만 보지 말라. 정말 정권 교체가 끝났다. 이제 나는 자유를 위해서 떠나겠다. 뭔가 이 글을 보면은 이제 항상 삼철 논란이 있었고 비설 논란들이 있었는데 더 이상 거기 논란에서도 좀 자유롭고 더 이상 내가 존경하는 노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바로 문재인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이 두 분이 다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일 다 했다. 나는 자유를 위해 먼 길을 떠난다면서 해외로 지금 출국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당분간 안 들어오겠다는 얘기인가요? 아주 오랫동안은 아닌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막 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니까 다른 오해도 피하고 또 정권 교체도 봤으니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들면서 좀 한국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YS 때도 그랬고, 이제 DJ 때도 그랬고, 세 아들이 모두 구속됐고, 그러면서 가족들한테 많은 사람이 다가가서 접근해서 그 권력을 활용하려는 것, 이거 막자고 했습니다만, 여러 문제가 다 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 시절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형제가 한 5남매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 사이에 또 이런 일, 훗날에 그런 일 안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민정수석실 정말 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민정수석이 과연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 건데 현재까지 뭐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에 임명되니 많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그렇게 목 놓아 외치던 것이 바로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국정원에 대한 개혁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정기관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 검찰 출신 인사를 중용했던 민정수석에 과연 누가 올 것인가가 핵심적인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과연 이제 조국 교수가 실제로 임명될지에 대한 여부를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관심사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과거의 권위주의를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했던 것처럼 타파할 수 있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대통령의 임기 첫날 그 부부와 그 개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